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친구가 승무원이에요. 그러세요? 이사님. 예.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이 가장 좀 눈에 띄었습니다. 거래 정지된 이후에 다시 또 거래가 시작이 되고 급등세가 또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항공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굉장히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항공주가 언젠가 주가 오른다는 건 누구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누구나 아는데 그게 지금인지 6개월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전에 사실 그 항공주가 지금 최대 리스크가 비행기가 그대로 지금 정지돼 있으니까 비용을 계속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 흐름이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거 굳이 내가 뭐 이것까지 투자를 해서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매일매일 보내야 되나? 네. 이런 좀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항공주들은 대부분이 유상증자를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저비용 항공사들이 지금 최근에 뭐 진에어나 제주항공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유상증자를 안 하면은 사실 상장 폐지 당할 수 있거든요. 네. 자본 잠식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하게 됨으로써 한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은 벌어놨어요. 그래서 내년 만약에 2분기 정도에 여행을 우리가 혹시 가게 된다면 네. 정말 이제 항공주들은 그동안 적자 봤던 거 한 번에 만회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항공주가 내년 2분기인지 3분기인지 우린 모르지만 분명히 뭐 백신 접종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미국의 그 전염병 연구소장 파우치 소장이라고 아마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되게 네. 유명해지신 분이죠. 그분이 내년 2분기 정도면 우리 좀 코로나랑 조금 이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하고 싶어요.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럼 내년 2분기면 늦어도 내년 3분기 이제 여름이죠. 여름부터는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거리두기도 좀 완화될 수가 있어요. 지금 못 가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제일 수혜를 받는 건 당연히 항공주죠. 그렇죠. 비행기가 뜰 수 네.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공주를 볼 때 두 가지잖아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있고, 네. 그 밑에 또 이제 저비용 항공사. 그렇죠. 근데 가장 안 좋았던 섹터가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왜냐면 아시아나나 그 대한항공은 항공화물로 돈을 좀 벌어요. 네. 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이 안 좋은 구간에서도 흑자를 냈어요. 이게 좀 놀라운 건데, 그래서 주가가 되게 단단했는데 저비용 항공사는 계속 적자가 나니까 뭐 항공으로 때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려웠는데, 이게 반대로 저비용 항공사가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왜 항공화물은 지금 뭐 HMM도 그렇지만 컨테이너가 지금 없어가지고 굉장히 운임지수가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항공화물도 반사이익을 같이 얻었어요. 이게 배로 못 실어 가는 거를 네. 항공으로 태워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역으로 사실 이건 좀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언젠간 정상화 되겠죠. 그러면은 그 반대편에서 피해를 봤던 최악의 섹터를 오히려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비용 항공주를 좀 좋게 보는데, 근데 이제 오늘 아시아나항공을 좀 물어보셨는데, 네. 사실 아시아나항공은 되게 이슈가 좀 많았잖아요. 뭐 거래 정지도 당하고, 많은 분들이 좀 되게 불안해 하셨어요. 진짜 상폐당하면 어떡하나. 당연하죠. 예. 근데 다행히 거래 정지가 풀린 이후로, 근데 거래 정지 풀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또 급등할 걸 되게 기대를 하셨는데, 왜냐면 다른 항공주 올라갈 때 못 갔어요. 못 갔죠. 예, 거래 정지 때문에. 근데 막상 또 거래 정지 풀리고 나니까 변이 바이러스 와가지고 주가가 그냥 부러져 버렸죠.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 올라간 거는, 저는 대한항공보다는 약간 아시아항공 쪽이 사실은 항공화물 비중이 그렇게 높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를,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하고 비슷하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섹터로 보면은. 그래서 좀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향후에 이제 그 여행이 재개됐을 경우에 아시아나항공도 당연히 저비용 항공사 못지않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몇 년간 이슈가 너무 많고, 뭐 회사 왜 이렇게 안 좋아지냐, 막 주주분들도 화도 많이 내시고 너무나 어려웠던 기업이잖아요. 이걸로 피해 보신 분도 되게 많으신 걸로 알아요. 네. 주가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만큼 모든 악재들은 다 이제 노출이 됐어요.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더 이상 뭐 나쁘게 얘기할 것도 없지만, 더 나쁘다고 해서 주가 빠질 것도 사실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최악은 지나갔다. 그리고 저는 아시아나항공이 왜 올라가냐면, 이거는 저의 생각인데 아마 그 보고서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뭐냐면 신영증권의 그 엄경화 애널리스트가 네. 얼마 한 2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보고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분명히 용기 내서 쓰신 것 같은데, 네.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그 컨테이너에서 우리 이제 내려서 비행기 타자. 뭐죠? HMM 팔고, 그러니까 그냥 단도직입 그 보고서를 보는 순간, 이거 HMM 팔고
항공주사란 얘기인데, 그럼 이제 HM 주주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실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주주분들, 물론 기분 안 좋은 건 뭐 저도 이해는 하는데, 주식 투자는 기분으로 하시면 안 되고,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게 맞고 안 맞고는 사실 우린 몰라요. 그잖아요. 뭐, 근데 그건 그분의 의견이니까,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용기 내서 보고서 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에 안 좋은 걸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너무 그걸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자꾸 그러면, 누구도 애널리스트 보고서 안 씁니다. 용기 있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주가에 좀 안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걸 썼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 주주분들도. 왜 이렇게 그러면 컨테이너에서 왜 내리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이해가 되시면 비중을 줄이시면 되고, 아, 나는 다르다, 내 생각은. 그러시면 오히려 뭐 주가 조정기에 만약에 그것 때문에 빠진다면 더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은 직접 하시되 무조건 애널리스트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은 저는 안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 이게 보고서가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걸 알려주는 보고서들이 되게 많아요.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좋은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막 뭐라고 하지 마시고 반대편에 있다고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 보고서에서 토픽이 아시아나항공이었어요. 예. 그래서 아니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게, 아니 그 많은 항공주 중에 왜 아시아나일까? 네. 그러니까 되게 좀 독특하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항공자면 대부분 대한항공만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역발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바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결국엔 이제 최근 들어와서 주가가 막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나온 포인트도 그거예요. 결국엔 이제 항공주가 좋아지지 않겠냐. 최악이니까. 그러니까 최악인 걸 사고 너무 좋은 걸 팔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HMM은 컨테이너 선을 하는데 너무 좋았죠. 운임지수 역대 최고고, 그렇죠. 지금도 좋아요. 올해 말까지 아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HMM도 주가 또 올라가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HMM도 나쁘지 않은데, 그 논리는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좀 피크아웃 논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살짝 발을 빼고 가장 안 좋은 걸 사자. 그게 결국엔 뭐 저비용 항공사나 아시아나항공이 아니겠냐, 그런 시나리오예요. 근데 저는 그걸 읽고 전 머리를 한 대 또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저도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읽고 나서 아, 이것도 뭐 의미가 있겠구나. 뭐 굉장히 투자 아이디어 면에서는 나쁘지 않겠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뭐 이게 해운주도 좀 매번 보고서를 보니까 해운주도 솔직히 쉽게 꺾일 지금 분위기는 아니에요. 너무 운임이 좋아요. 그러니까 해운 업종도 당분간 나쁘지 않겠는데, 제가 주목한 건 저는 항공주였거든요. 저는 사실 항공주 그렇게 좋게는 안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보고서를 보고 저도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는 봐야 되겠구나. 네. 더 이상 나쁠 게 뭐가 있지? 유상자까지 다 끝났으면 자본 확충되고, 이거는 진짜 시간의 문제겠구나. 이번에 안 가면 뭐 최소한 한두 달 후에는 좀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백신 접종률이 80%까지 가면 위드 코로나로 바꾼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항공주들한테도 되게 좋은 시그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 꼭 항공주뿐만이 아니라 그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예. 그 관련주들이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이제 포인트가, 이게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성공하길 저도 바라고는 있는데, 네.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조만간 임상 결과 나와요. 이 미국인가요? 그 머크사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예, 제약회사 중에 되게 유명한, 그게 이름이 몰라피비르인가, 아마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이름이 그 몰라피비르라고 아마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예전에 신종플루가 타미플루였잖아요. 그렇죠. 그거 나오고 나서 우리 신종플루 아무도 걱정 안 하잖아요. 걸리면 그냥 약 먹고 한 5일 쉬면 낫거든요. 네. 예. 근데 만약에 이 경구용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제가 9월이나 10월에 임상 결과 나올 텐데,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이건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나 걸려도, 혹시 코로나 걸려도 이제 안 죽겠구나, 진짜로. 왜냐, 치료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병원에 안 가도 돼요. 처방 받아가지고, 물론 병원에 가서 처방은 받아야 되겠지만 입원해가지고 막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알약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이게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저는 다른 거보다
진짜 메가토급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실패하면 네. 또 모멘텀은 소진되겠지만 최근에 나온 데이터 보면은 일단 임상 결과는 나쁘지는 않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9월인지 10월인지 모르겠지만 위드 코로나 관련된 기업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은 일단 다른 거보다 경구용 치료제 머크에 이게 임상 데이터 언제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항공주는 사실 지금은 악재가 다 노출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좋지 못할 때 우리 접근하는 방법으로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